고지혈증. 자주 듣는 말인데도 정확히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좀 높대라고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진 음식만 좀 줄이면 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단순히 식습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혈관 건강 전반에 깊이 연관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 성분이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많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서서히 막고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혈액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결국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건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이게 많아지면 혈관 안쪽 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이른바 죽상경화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 뇌, 신장, 다리 혈관까지 전신에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지혈증도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병도 처음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상태에서 병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고지혈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부 고지혈증 환자들은 유전적인 질환, 즉 가족성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은 가족력이 있다면 나도 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유전적 체질일 수도 있고 기름진 음식, 잦은 외식, 운동 부족, 복부 비만,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엔 고지혈증을 가진 40대, 50대 중장년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 혈관에도 기름때가 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료의 소비가 늘면서 20대, 30대에서도 고지혈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고지혈증은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병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다음 4가지 수치를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mg/dl 이하, LDL 콜레스테롤 100에서 130mg/dl 이하, HDL 콜레스테롤 40mg/dl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하. 이 중 LDL 수치가 높고 HDL 수치가 낮다면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HDL 수치가 낮으면 청소부가 부족한 셈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혈압도 괜찮고 당도 없는데 뭐 괜찮겠지. 그런데 고지혈증은 혈압, 당뇨보다 더 조용하게, 더 오랫동안 몸을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은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고 발견되었을 땐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고지혈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약물은 그 다음입니다. 밥, 운동, 체중, 스트레스, 수면 이 5가지가 잘 관리되어야 약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약을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물 복용 이후에도 생활 습관은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약만 믿고 예전처럼 식사하고 운동 안 하고 체중이 늘어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 중에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는 필수입니다. 약이 잘 듣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간 기능 수치나 근육통 증상은 꼭 의사에게 알리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진 고기, 튀김, 버터, 마요네즈, 햄, 소시지, 크림 같은 음식은 줄이셔야 하고 생선, 채소, 나물, 두부, 통곡물, 견과류는 자주 드셔야 합니다. 국물은 적게, 드레싱은 줄이고 과일은 한 번에 한 줌, 하루 2번 이내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달고 짠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보이지 않지만 매 끼니마다 내 혈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곧 내 혈관 상태를 좌우합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헬스장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줍니다. 가능하다면 주 3회에서 5회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체중이 3에서 5kg만 줄어도 LDL이 내려가고 중성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관리 하나만 잘해도 고지혈증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에 약은 필요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LDL 수치가 16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200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병력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스타틴 계열 약물이 가장 많이 쓰이고 경우에 따라 중성지방을 낮추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이 약물들은 간 기능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복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진료와 함께 관리받아야 합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드셔야 하고 절대 혼자 끊거나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끊었다가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이라는 단어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이 병은 겁주는 병이 아니라 경고해주는 병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건 병을 이기기 위한 중요한 무기 하나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약을 안 드셔도 된다면 더 늦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진 겁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밥그릇은 작게, 기름기 많은 반찬은 덜기. 간식은 과자보다 견과류 한 줌. 과일은 한 번에 한 개가 아니라 반 개. 음료는 단맛 없는 물이나 보리차 중심. 식사 후에는 꼭 10분 이상 움직이기. 체중과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이렇게만 해도 혈관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도와서 병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 2가지만 있어도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장병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몇 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기 많은 병이 아니라 온몸의 혈관 건강을 결정짓는 병입니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건강 문제인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오랫동안 누적되며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과 조기 관리입니다. 정기 검진으로 혈중 지질 수치를 체크하고 지금부터 식사, 운동,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신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난 괜찮겠지 하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내 혈관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지킴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